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던 직업이 뭐였는지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른바 인문계 3대 전문직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인생 역전이고 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평생 먹고 살 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변호사 자격증 따고도 취업 못해서 변호사협회 연수를 받는 사람이 2024년에만 533명입니다. 전체 합격자의 31%예요. 3명 중 1명이 백수라는 거죠. 회계사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 자격증 딴 사람 중 1,000명 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꿈의 직업이라던 전문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인문계 3대 전문직의 몰락원인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잉 공급의 재앙입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어요. 당시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좋은 취지였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2009년 전국 변호사 수는 약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14년 2만 명을 넘어섰고요. 2019년 3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요. 3만 368명입니다. 불과 16년 만에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문제는 속도예요. 매년 700명에서 800명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1년에 0명 정도 배출됐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70% 이상 많은 변호사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준비가 안 됐어요. 법률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공급은 폭증했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5개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국민들이 치킨을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치킨집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치킨집을 12개로 늘렸어요. 동네 인구는 그대로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치킨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망하는 치킨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치킨집들도 수익이 줄어들고요. 지금 법조계가 딱 이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일 744명 중 284명이 7월까지 취업을 못했어요. 대형 로펌 취업 경쟁률은요? 100대 1입니다. 바늘구멍이에요. 과거 사법시험 시절 합격자들은 대부분 원하는 곳에 취업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심각한 건 지역별 편차예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개업 변호사의 75.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80%가 넘습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던 애초 목표는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만 변호사가 몰려서 과잉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접수자가 2023년 15, 940명에서 2024년 16, 914명으로 늘었어요. 세무사는 더 심각합니다. 2023년 16, 817명에서 2024년 22, 455명으로 급증했어요. 33%나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몰릴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자격증이라도 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격증 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자격증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AI 자동화의 충격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전문직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AI가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3일 회계법인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회계사들이 수행하던 기초 업무에 AI를 투입했더니 연간 20만 시간의 업무 시간이 절감됐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회계사 80명이 1년 동안 하던 일이에요. AI 하나가 회계사 80명을 대체한 겁니다. 세무업계는 어떨까요? AI를 활용한 세금 신고와 환급 서비스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고 세금 신고를 맡겼어요. 지금은요, 앱 하나 깔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회계사와 세무사 52.7%가 5년 내에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요. AI 세무 플랫폼에 대한 평가도 높았어요. 비용 절감은 5점 만점에 4.1점, 투명성과 객관성은 4.04점. 이미 소비자들은 AI 서비스를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과거 사진관 생각해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증명사진 찍으러 사진관 갔잖아요. 사진사가 조명 맞추고 각도 조절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해줬어요. 전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물 인식하고 조명 보정하고 배경까지 바꿔줘요. 심지어 AI가 얼굴 주름까지 자동으로 제거해줘요. 사진관은요. 대부분 문 닫았어요. 남은 사진관들도 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기초 업무가 딱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했던 일들이 AI로 자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AI 법률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계약서 작성, 법률 상담, 판례 검색. 이런 기초 업무들은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해줘요. 과거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이제는 AI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AI는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 반복 업무만 대체하고 있지만요. 5년 후, 10년 후에는요. 더 고도화된 업무까지 AI가 처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연봉 하락과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AI가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값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초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대였어요. 들으면 오만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게 100대 1 경쟁이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당 근무 시간이 70시간에서 80시간이에요.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요. 번아웃 되어서 2년에서 3년 만에 그만두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은요.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이에요. 로스쿨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년 동안 평균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들어가요. 빚을 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면요. 빚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빅사 회계법인이라고 불리는 3일, 삼정, 안진, 한영. 여기가 회계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신입 연봉이 5천만 원대예요. 로스쿨보다는 덜하지만 공부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대형 회계법인들이 AI 도입 이후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들어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에서 30% 감소했어요. AI가 신입 회계사들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세무사는 더 어려워요. 개업하려면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고객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존 세무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새로 나온 AI 플랫폼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실제 개업 세무사 중 30%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에요. 자격증 따는데 몇 년을 투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반 직장인보다 못 버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어요. 맛집이 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단골을 확보해야 하고 입소문이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옆 동네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10개나 들어왔어요. 가격은 더 싸고 서비스는 표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당은요.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초기 투자금은 회수도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신규 전문직들이 딱 이 상황입니다. 블랙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악덕 로펌을 말해요. 신입 변호사들이 취업이 절박하니까요. 이걸 악용하는 로펌들이 생겨났어요. 연봉은 최저 수준으로 주고요. 야근은 밥 먹듯이 시키고요. 복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원자가 넘쳐나요. 취업이 절실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 실패예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안 했어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분석도 안 하고요. 무조건 변호사 수만 늘렸어요. 공급 과잉은 예견된 거였어요. 두 번째는 기술 변화를 예상 못한 거예요. 2009년 로스쿨 도입할 때요.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챗GPT가 2022년에 나왔잖아요. 불과 3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문직의 기초 업무가 AI로 대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 번째는 과거의 성공 신화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정말 인생 역전이었어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밝혀 있어서요. 사람들이 계속 전문직을 목표로 달려들었어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그럼 전문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모든 전문직이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올렸어요. 변호사면 변호사, 회계사면 회계사. 이제는요, 양극화될 거예요. 최상위 10%는 더 많이 벌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요. 고급 자문 업무에 집중하면서요. 한 사람이 과거 10명이 하던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반면 하위 50%는요. 생존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단순 업무만 하는 전문직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연봉도 계속 떨어지고요.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직과 못하는 전문직. 이렇게 나뉠 거예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AI 활용 잘하는 세무사, 못하는 세무사로 구분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자격증이 평생 밥벌이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평생 안정적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둘째,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요. 사람이 몰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몸값이 떨어져요.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인기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셋째, AI 시대에는 AI와 협력하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AI를 적으로 보면 안 돼요.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AI가 못하는 영역, 즉 판단과 소통과 창의성, 이런 영역에 집중해야 해요. 넷째, 맹목적인 전문직 선호는 위험해요.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진로를 정하면 안 돼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야 해요.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면요. 10년 후에 후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이미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히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해요. 변호사라면 특정 분야 전문성을 키우고요. 회계사라면 데이터 분석이나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전문직을 꿈꾸고 있다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과거의 이미지만 보고 뛰어들면 안 돼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정말 이 길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해야 해요. 로스쿨 3년 동안 8천만 원 쓰고요. 변호사 됐는데 취업 못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자녀에게 전문직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던 그 전문직은 이미 옛날이에요. 지금은 유튜버가 변호사보다 더 벌 수도 있고요. 개발자가 의사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직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바뀌거든요. 인문계 3대 전문직에 몰라. 이건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과거에 안정적이던 직업들이 AI와 기술 변화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직업들이 생겨날 거고요. 지금 인기 있는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한 가지 기술, 한 가지 자격증에 의존하지 말고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문직의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